저는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이 적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을 견인하는 글이 있던 블로그가 다음에서 갑자기 저품질을 먹으면 진짜 수익이 0원이 되더라고요. 구글, 네이버 이런 유입이 받쳐주면 다행이지만 진짜 수익이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로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으로 비유하면 월세살이를 했던 건데 1년, 2년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매달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집을 옮겨 다녀야 했던 거죠. 티스토리 이슈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티스토리를 버리고 워드프레스로 이사 가볼까 넘어가 볼까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워드프레스 세팅 가이드 중 테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필수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 세팅 방법 알려드렸죠. 쓰지 않는 테마는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삭제 버튼이 당장은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테마를 삭제하는 방법은 테마 상세 정보 삭제하라고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설치해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테마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제너레이트 프레스일 거예요. 아스트라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트라 테마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적합하진 않아요. 내가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홈페이지 형태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블로그 운영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크게 두 가지 테마를 추천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너레이트. 블로그 운영 목적으로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되는 건 속도거든요. 사이트가 가벼워야 되고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적합한 테마로 자주 언급이 되죠. 이 제너레이트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너레이트를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유료 버전은 돈을 지불하는 만큼 더 가볍고 빠르고 상위 노출하는데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 분들에게 당장 애드센스 수익이 없는데 유료를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무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다만 유료 무료 버전이 나눠져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원프레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조금 더 초보자에게 적합한 세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초보 블로거 분들에게 빠르게 워드프레스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원프레스를 테마로 추천드립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원프레스 테마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모양이나 외모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해서 클릭해 주시고 아래 테마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고 오른쪽 설치된 테마가 아니라 여기 테마 추가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테마 검색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제너레이트는 워낙 인기가 많은 테마라서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게 뭐 좋은 순서는 아니니까 순서는 개의치 마시고 여기 원프레스도 나와 있죠. 원프레스 테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눌러 주세요.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활성화 누르겠습니다. 나머지 테마들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테마가 설정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썸네일이 보이고 카테고리, 제목, 여기는 디스크리션이라고 해서 이 글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게 설정을 좀 잘못하면 이 제목이랑 붙어서 구글이 인식을 잘 못하는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테마에 따라서 세팅 값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이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 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보여주고 클릭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게재한 포스팅들을 이렇게 쭉 보는 경우보다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돼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니까 참고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원프레스의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연필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 수정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왼쪽의 목차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은 테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원프레스 기준이 알려드리고 꼭 수정하거나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 옵션을 보겠습니다. 사이드바는 왼쪽에 있으면 왼측 사이드 바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 사이드 바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나는 사이드바가 싫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사이드바 없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컨텐츠 리스트만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보시면서 사이드바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광고 노출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굳이
수정하거나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이드바에 대한 설정값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싫어해서 사이드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드바를 설정했을 때 뭐 최근 게시물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검색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내 글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클릭을 했고 내 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이렇게 내가 작성한 컨텐츠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때 보여지는 개념인데, 이렇게까지 검색자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저는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잡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셨을 거잖아요. 특정 주제로 운영되는 블로그가 아닌데 뭐 키워드를 검색한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사이드바는 없음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주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심사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일 거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바에서 검색되는 내용, 최근 내용들이 다른 포스팅을 클릭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초보자분들은 잡블로그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렸기 때문에 잡블로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드바 없음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수정할 부분 다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사이트 색상은 여기 민트색 있죠?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라서 카테고리에 이렇게 주목될 만한 색상을 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우선 색상은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헤더는 지금 제가 변경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줬던 도메인 주소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도메인 주소가 보여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 헤더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헤더는 이 컨테인 안쪽에서 정렬되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전체 폭으로 해서 늘려줄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이 설정 값으로 할게요. 이 헤더도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 섹션 내비게이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이 블로그 포스트 같은 부분은 여기 하이드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썸네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목만 보여주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썸네일을 보여주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크립션이 좀 보이지 않게 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로 돌아가서 좀 넘어가고, 단일 글은 글을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글에서 사이드바를 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긴 디폴트로 되어 있죠. 좌측 사이드바를 설정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글을 읽을 때 이쪽에 보여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보통 언론사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광고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광고 효율을 나중에 분석해 보셔서 넣을지 뺄지. 왜냐하면 내가 글을 작성할 때 여기에다가 클릭이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들을,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버튼을 넣게 되는데 주의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이드바도 없게 설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선택사항이다. 푸터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푸터 위젯 넘어가시고요. 여기 카피라이터에서는 이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건드리진 않을게요. 테마 옵션은 이 정도로 세팅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고를 선택해 볼게요. 파일 선택을 누르셔도 되고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오셔도 됩니다. 파일을 끌어와 볼게요. 이미지가 보이면 그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고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레터링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사이즈를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시라서 이쁘진 않은데 로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 사이트 제목이 있죠. 이 내용이랑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제목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태그라인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SEO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넣게 되면 사이트 제목 아래 보여지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 태그라인도 입력은 했지만 감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 제목도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 아이콘도 사이트에 탭 창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걸 만드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PT를 이용하시거나 이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런 쪽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트 아이콘도 이걸로 선택을 해 볼게요. 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태블릿 화면, 내가 설정한 값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기별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은 이렇게 보여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PC 버전으로 돌아가고 사이트 아이덴티티는 마무리하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카테고리들이 보여지는 메뉴들을 말하거든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 새 메뉴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메뉴 이름은 메뉴라고 우선은 작성하는데 영어로 메뉴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항목 추가를 눌러주세요. 사용자 정의 링크는 클릭을 했을 때 그 사이트로 이동이 바로 되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주제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를 넣어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 관련된 주제로 운영되는 블로그다 라고 하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메뉴에 추가. 그리고 페이지는 네이버 메인 화면이 보여지듯이 이 홈 버튼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뭐 이렇게 추가하셔도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작성하는 주제는 한 가지더라도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메인 화면으로 가는 거는 가장 왼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 카테고리 같은 것도 이렇게 이동하셔서 순서를 정해 주시면 돼요. 공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홈, 복지로, 여기는 원래 카테고리인데 제가 지금 수정을 하진 않아서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 메뉴가 생성이 되었다. 복지로는 사용자 정의, 우리가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고, 홈 버튼은 내 사이트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메뉴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위젯은 건드리실 일은 없어요. 홈페이지 설정은 최신 글로 하면 내가 최근에 작성한 글이 정적 페이지는 지정한 페이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다. 설정 넘어가고요. 영역 순서도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추가 CSS 같은 경우에는 꾸밀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프레스 테마의 세팅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공개 눌러주시고 발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적용이 되었다.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왼쪽에 방문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설정했던 메뉴 버튼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파비콘 설정했던 부분도 잘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원프레스 테마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원프레스가 아니라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모양, 테마 가셔서 테마 추가를 눌러주세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인기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다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설치 눌러주시고 활성화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누를게요. 기존 테마 원프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다시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테마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모양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 메뉴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기 보면 사이트 아이덴티티는 아까 제목, 태그라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사이트 파비콘 설정하는 거 동일하고, 레이아웃 조금 차이는 있어요. 컨텐츠 레이아웃인데 하나씩 눌러보셔도 돼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 구분 없이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박스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근데 이 디자인이 싫다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이 공개를 누르기 전에는 뭐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뒤로 돌아가서 헤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하나씩 건드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SEO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테마 자체가 가볍다, 블로그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속도가 빠른 테마라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미적인 부분은 좀 최소한으로 해두고 넘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비게이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드바는 원프레스 설정해서 해 주셨던 것처럼 취향에 따라 제거해 주셔도 돼요. 푸터도 건드리실 거 없고 블로그도 넘어갈게요. 색상 넘어가고요. 원프레스 테마에서 없었던 건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H2에 해당하는 소제목에 대한 글씨 크기나 색상이나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선호하시는 폰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제공하는 폰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여기 타이포그래피 보시면은 기본 말고 헤더, 기본 내비게이션, 내용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H2 태그 같은 경우에는 H3보다는 글씨 크기가 조금 더 크게 해서 구별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H2 태그 누르시면은 여기에 글꼴 굵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H3에 대한 설정 값을 동일하게 하고 크기만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운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도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넘어가고요. 메뉴 아까 우리가 설정했었던 것처럼 새 메뉴 만들기 하고 메뉴 입력하신 다음에 주 메뉴 선택하시고 다음 선택하시면 아까 원프레스 테마 화면이랑 내용이 똑같죠?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젯 넘어가고요. 홈페이지 설정도 최신 글로 해주시면서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CSS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X로 눌러주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적용된 사이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런데 영상 초반에 제너레이트 프레스는 유료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리미엄 버전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설정들은 이제 사이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최적화하거나 그래서 구글에게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상위 노출에 유리해지기 위한 방법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애드센스 수익이 어느 정도 받쳐주실 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자체가 매우 빠르고 가벼운 테마예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좀 성능이 있다. 불필요한 이제 코드를 좀 줄인 부분이 있어서 블로그나 뉴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는 값이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프리미엄 버전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미 워드프레스의 테마를 적용을 해서 많은 글을 포스팅하신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테마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글과 제너레이트 프레스의 테마가 100% 호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생기시면 기존 상위 노출되고 있던 글들도 순위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핵심은 새로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적용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거나 처음으로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를 진심으로 꾸준히 운영하시고자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워드프레스 세팅 중에서 테마와 관련된 원프레스랑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블로그 목적으로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테마로 속도와 기능적인 면에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